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입니다.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91번째는 군부 항명에 화풀이 나선 초딩 시진핑의 유치한 무법천지 대반격, 이것이 부메랑이 될까, 이런 내용입니다. 11월 25일 천안문 무력 진압에 항명을 했던 쉬친센 소장의 6시간짜리 1990년 3월 달에 있었던 재판 기록이 공개되면서 일파만파로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에도 민중을 지킨 정의로운 장군이 있었다는 사실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 그러나 진짜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군대는 오로지 당 중앙, 즉 자신에게 충성해야 한다던 시진핑이죠. 2025년 11월 25일 8964 천안문 항명장군 재판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3일 만에 나온 시진핑의 졸렬하고 유치한 대반격,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들짝 놀라버렸죠. 시진핑이 이만큼 놀란 적이 없을 겁니다. 인민해방군의 그러다 보니까 기율 수칙, 기본 수칙을 긴급 보충하는 시행령을 바로 발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이런 게 나왔을까요? 자, 11월 25일 천안문 항명장군으로 유명해진 쉬친센 소장 재판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당과 군부의 공개 항명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부도 그렇고 공산당도 중공도 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26일 밤, 한밤중에, 그것도 한밤중에 국가기밀보안국, 보밀국이라고 하는데, 국가기밀보안국의 국장과 부국장이 갑자기 동시에 긴급 면직되면서 숙청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이외에도 이들을 포함한 10명의 군수산업 핵심 인물들이 숙청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기밀보안국의 국장과 부국장은 시진핑파에서 숙청한 것 같고, 나머지 8명은 반시진핑파에서 숙청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시진핑은 바로 그 천안문 항명장군 쉬친센 소장의 재판 영상이 공개된 3일 뒤인 11월 28일 중공의 중앙군사위 여기에서 인쇄로 발간된 중공인민해방군 기율수칙 시행령 보충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인민해방군의 기율수칙 보충 규정의 전문 내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부 학습에서 흘러나온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민해방군 기율수칙에 특히 항명죄, 이 항명죄에 대해서 3가지 변경된 항명에 대한 정의와 상황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천안문 항명장군 쉬친센 조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내용은 보충된 군부 기율수칙 항명죄의 3가지 정도 핵심 내용으로 꼽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령불복종 항명죄의 정의를 변경한 겁니다. 어떻게 변경됐냐 하면, 항명죄는 원자입니까? 전시중이잖아요. 그래서 항명죄는 전시중 군령 위반에서 평시를 포함한다고 변경이 됐습니다. 즉 강화돼 버린 거죠. 두 번째는 폭동, 소요, 심각한 정치적 사건을 진압할 때 인도적이거나 양심적인 이유로 무력 진압을 거부하는 행위, 이건 항명죄다,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임무 수행 중에 군심을 흔드는 발언이나 상부 명령을 외부에 발설하는 행위도 항명죄다, 이렇게 범위를 넓혀버렸습니다.
새로 변경된 군부의 항명죄, 법치 과정을 무시하고 강화된 3가지 처벌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적 이유로 무력 진압을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중죄다, 이렇게 정의가 됐고, 즉시 먼저 군적을 박탈하고 자격을 박탈한 후에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회부해서 진의역을 가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야, 이건 엄청 강화된 거죠. 두 번째는 전시 상황에서 평시로 강화된 항명죄 형사처벌 수위가 강화됐는데 최고는 무기징역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더 기가 막힌데, 항명죄에 대해서 연좌제를 실시하겠다. 항명죄 발생 당사자와 직계 3대 관련자 모두 군부에서 직위를 즉시 해제하고 자격을 박탈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군부와 반시진핑파의 공개 항명에 화풀이 나선 시진핑은 과연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천안문 무력진압 항명장군 쉬친센 소장의 재판 영상이 얼마나 중공에 치명적인지가 드러난 내용인데요. 당 중앙, 즉 자신에게 충성을 강요해왔던 시진핑은 열받은 뒤에 불과 48시간 만에 화풀이로 보충 조항을 일방 설정해버렸습니다. 마오쩌둥의 1인천하 강성 인치시대를 지나서 덩샤오핑 장점인 후진타오로 이어지던 연성 인치시대, 그런데 집권 초기에 이런 인치시대를 청산해야만 한다고 외쳤던 시진핑은 법치시대 13년간 강조해왔지만, 그러나 실제는 마오쩌둥의 강성 인치시대, 즉 자기 멋대로 하는 법치가 아니라 인치시대로 회귀했습니다. 군부 항명에 대해서 화풀이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초딩 시진핑의 무법천지 인치시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11월 28일 인민해방군 규율수칙 보충조항 실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3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시 항명죄도 전시상태의 항명죄와 동일하게 취급해서 엄벌을 하겠다. 이게 뭡니까? 법치주의를 13년간 강조해왔는데 법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그죠? 두 번째는 항명죄에 대한 남용 문제인데요. 선처벌 후 재판한 뒤에 소명을 시키겠다? 아니, 법치를 강조하더니 이건 뭐 인치주의의 극치를 보인 거죠. 세 번째, 시대를 초월한 항명죄 직계 3대 연좌제. 이 지금이 도대체 어느 시대입니까, 이게? 이걸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면 이 시대를 초월한 초딩 시진핑의 화풀이, 이런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물론 제 해석이 아닙니다. 항명죄 구족 연좌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초딩 시진핑의 화풀이 항명죄 구족 연좌제, 이 3가지 황당한 조치, 이런 내용들이 전문가들이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누구든 평시에도 군부에서 상관 명령에 항명할 경우 3대의 직계 3대에 즉시 조치되는 3가지 처벌은 뭘까요? 첫 번째, 항명죄 해당자의 직계 3대에 군부의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무조건 즉시 강제 퇴역당하고 군적을 박탈당하고 모든 혜택을 박탈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연좌제죠. 두 번째, 항명죄 해당자의 직계 3대는 군관학교, 즉 사관학교, 이런 시험 자격을 박탈한다. 여기 시험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항명죄 해당자의 직계 3대는 군대 입대 자격마저도 박탈이 된다는 겁니다. 인민해방군 군부에서 왜 항명죄 구족 연좌제가 치명적일까요? 이른바 과거 구족을 멸하는 항명죄 연좌제가 실시가 되는데, 이건 시진핑의 화풀이 공포정치가
또다시 등장했다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특히 중공의 인민해방군은 장군 계급을 대물림하는, 즉 군부 귀족 관습에 이런 관습에 치명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 겁니다. 장군 계급장을 달면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우리 아빠는 아무아무개 장군입니다, 뭐 이렇게 자랑질을 하는, 장군을 자기가 다는데 자기 아버지도 장군이었다, 이걸 자랑질하는 이 허접한 당나라 군대,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공이 정치 고위직을 대물림하는 것도 계속해 왔었지만, 사실 군부 내에서 장교라든지 장성의 대물림 문화가 치명적인 항명죄, 구적 연좌죄로 무너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겁이 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이없는 군부의 평시 항명죄의 구적 연좌죄 처벌 범위와 수위에 놀란 군부 귀족들. 이 어떤 의미를, 시진핑의 이번 조치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런데 중공 전체에 깔린 깊은 한숨의 의미, 지금 중공의 역사 어디까지 왔을까? 항명죄가 구족까지 연좌죄로 엄벌을 한다고 날려버린 시진핑, 세 가지 군권 상실에 대한 위기감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문 무력 진압을 했던 항명장군 쉬친센 소장의 재판 영상이 공개되면서 군권을 상실한 시진핑의 위기감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다, 이 초조감이 드러났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중공의 중앙군사의 주석 시진핑은 지금까지 13년간 주석 책임제를 관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주석 책임제 관철의 한계를 스스로 이번에 드러낸 것이죠. 만약에 시진핑이 확실하게 군권을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었다면 법치를 강조해왔던 시진핑이 맘대로 인치의 극치라고 보이는 이런 연좌제까지 시행하게 했을까요? 두 번째, 잘못된 정치적 견해 및 부적절한 발언 발표로 시진핑 스스로 통치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공의 중앙군사위의 결정과 계획의 미흡함을 스스로 드러냈다. 즉 무계획성과 즉흥성, 그리고 화풀이, 이런 정도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쉬친센 소장의 영상이 결국 시진핑에 대한 군부 내부의 불만을 폭발한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천안문에 무력 진압을 항명했던 쉬친센 소장, 군부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쌓여있는 불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군 내부에, 첫째는 군 내부에 시진핑 주석 책임제를 겉으로는 지금까지 준수하는 척하고 충성맹세를 해왔지만 실제는 거부하는 행태가 만연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진핑의 잘못된 정치적 견해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군부의 인내, 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것이 표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마오쩌둥과 시진핑이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당 지휘 총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즉 당이 총을 지휘한다, 즉 당이 군을 지휘한다, 이런 이 당 지휘 총이라는 것은 당과 군 관계의 기본 원칙인데 이것이 붕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그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번째는 군부의 오랜 수건인 군대는 당의 사병화가 아니라 인민의 군대, 즉 군대 국가화에 대한 의지가 또다시 표명되고 있다, 이렇게 군부 내부의 불만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중공의 권력의 힘은 역시 군부죠. 그런데 군부에서 절대 항명을 엄청난 시점에서 보여준 쉬친센 소장의 재판 영상, 3가지 의미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 중공의 역사상 이보다 핵폭탄급 폭발력을 보여준 일대 사건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평가가 과하지 않다.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그렇다면 중공 권력의 힘, 군부의 절대 항명 보여준 쉬친센 소장의 재판 영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쉬친센 소장의 항명은 천안문 진압의 죄인에서 군부의 양심과 용기의 상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쉬친센 소장의 항명은 명령 불복종이 반드시 범죄는 아니고 정의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큰 문제가 되죠. 중공 입장에서는. 세 번째, 쉬친센 소장의 항명은 천안문의 군대 발표는 군사적 임무가 아닌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항명장군 쉬친센 소장과 초딩 화풀이로 평가되는 시진핑의 화풀이,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025년 11월 25일 이날은 어쩌면 중공과 인민해방군의 역사상 엄청난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도 있는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냉혈한으로 인식되었던 천안문 무력 진압을 했던 군부, 그런데 단 1%의 양심과 정의가 되살아나면 중국 공산당은 전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안문 무력 진압에 항명했던 쉬친센 소장의 재판 영상 공개와 시진핑의 화풀이 결국 무엇을 남겼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공의 권력은 더 이상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고, 두 번째,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서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진핑과 중공이 가장 두려운 것은 총구가 아니라 바로 민심이다. 이런 내용들이 의미로 남겠습니다. 방송을 예고드리겠습니다. 군권전쟁에서 당권전쟁으로 시리즈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진핑의 부인 펑리위안의 산동방, 이 산동방이 거두였던 마싱레이, 그리고 펑리위안 간의 부패 스캔들이 이게 또 엄청납니다. 이 후유증이 일파만파인데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펑리위안의 엄청난 부패 규모,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드러난 시진핑의 동생 시위안핑과의 재력이나 권력 쟁탈, 이 난투국, 이 정도 난투국으로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둘 간의 또 권력 투쟁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막강했던 시진핑의 시자진 친위대의 몰락, 누가 먼저 추락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시작하겠습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TV의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 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